이제 다음 회차에는 빈자리가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예매하고 가셔도 됩니다. 네. 자, 오시기 전에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박사님의 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박사님께서는 한의학 박사 학위, 보건학 박사, 그리고 대체의학 박사 이 세 가지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 광주여자대학교, 영동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대학원, 동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에서 외래 교수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KBS 건강상식 바로잡기, KBS 열린마당에도 출연하시고 국제통합의학 박람회 조직위원, 명인통합의학센터 원장, 현재는 신바이오 생명과학 연구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국제통합의학 인증 협회장이시고 한국마케팅신문의 건강 칼럼을 매주 4년 넘도록 지금 계속 칼럼을 기재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펴라, 대체의학 개론, 500세 프로젝트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박사님을 모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하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왠지 오늘 주무실 것 같습니다. 의학세 아세요? 의학세요? 네. 예, 압니다. 세일까요? 풀일까요? 풀이죠. 억세. 억세. 다 억세라고 하는 풀로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왜 의학세가 풀이 슬피 울까요? 바람 때문에 그러죠. 아, 그래요? 바람 불면 우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와. 아, 의학 이래요? 그 억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억세풀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왁세라고 하는 새가 있대요. 왁세. 그 함경도 쪽에서 이제 그 새 이름이 왁세라고 하는 새인데, 사투리로 왁세인데 그 왁세의 표준어가 외갈이래요. 그래서 의학세는 외갈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억세풀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 잘못 알고 있는 이러한 정보들이 꼭 진짜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진짜라고 엄청 끝까지 막 또 우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좀 귀담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 이야기 하면은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은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혹시 총균세라고 하는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안 읽어보셨어요? 그 책에 보면은 168명이 8만 명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이 군대가 이 잉카 제국의 8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은 그냥 정보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한다라고 하면 뭐 8만 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보가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라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정보들을 뭐 처음에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귀신 신나라 가면 소리를 하고 있냐, 이게 말 되는 소리냐, 늙으면 늙은 것이지 뭔 질병이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 얘기 할 건데, 시대가 이제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아, 내가 그때 정말 내가 귀 담아서 들었으면은 이러진 않을 건데 라는 소리를 또 나중에는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정보를 먼저 접하고 내가 그것을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건강하려고 하세요? 아프면 아프니까요. 아프면 아프면 아프니까. 근데 왜 건강하려고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목표도 없고 뭐 특별하게 내가 뭐 해야 될 것도 없고 하면 그냥 건강해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다 보면은 목표하고 꿈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하고 또 꿈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나이를 떠나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정확한 삶의 어떤 목표 또 꿈 이걸 적어보고 또 내가 이것만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께서 한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시죠? 이 말씀 안 하시네. 내 자신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러니까 친구들이 막 물어봐서 다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기 친구한테 너 자신을 알라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친구들이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너 자신을 아냐? 라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난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지는 알고 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본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사랑을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뭘 모르고 있는 것부터 아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알고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진짜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암 환자들도 보면은 다 알아요. 왜냐 오랫동안 이걸 본인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해봐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당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치료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치료를 못 시키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줄도 몰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좀 몸이 좋아지려면 약간의 팔랑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는 있지만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보고 그걸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이걸 해보느냐 해보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건강하려면 지식만 있어서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만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식으로만 건강해진다고 하면 의사들은 안 죽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혈압이나 당뇨나 뭐 암이나 이런 것도 안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지식으로만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플러스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해지려면. 그래서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내가 올라가려면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것들 중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암은 고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암이 생길까요? 암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예요? 저체온, 저체온, 저수분, 저산소, 뭐 이제 저산소. 저체온, 저산소, 뭐 저수분. 그러면 그것만 공급시켜주면 암 안 걸릴까요?
수분 공급 많이 시켜주고 공기 여기 있는 거 다 나 혼자 들어 마시고 이러면 암 안 걸릴까요? 스트레스라고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암을 유전성 질환, 유전자적인 어떤 문제 질환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암을 다 마찬가지 이야기하는 게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 질환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사 증후군이 뭐가 있어요? 파킨슨, 당뇨, 혈압,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당뇨, 혈압, 뭐 이런 것들을 고혈압 이런 것들을 대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사 증후군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인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성인이 아니어도 당뇨가 생기고 혈압도 생기고 하니까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도 혈압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하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체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장지방증후군이라고 해요. 내장지방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장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 암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1, 2년 안에 생기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보통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에 뭐 때문에 생겼을 것이냐? 스트레스의 누적, 독소가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내 몸의 세포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의 문제는 그냥 아무튼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든 아니면 사기를 친 사람은 안 걸릴까요? 사기를 친 사람은 안 걸릴까요? 걸릴까요? 걸릴 걸릴 것 같아요. 네. 사기를 쳤든 사기를 당했든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칼을 맞았든 아니면 칼을 꽂았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누적이 돼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질환들이다. 근데 급성은 이제 뭐 코로나는 급성이잖아요. 금방 생겼으니까. 그래서 급성의 문제는 병원 가면 치료가 그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성 질환은 뭐부터 치료를 해야 되겠어요? 마음부터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가 안 되면 만성 질환은 치료되기가 어렵습니다. 치료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뇨니까 인슐린 넣어주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혈압약 먹고 혈압 수치 떨어진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뇨병 혹시 당뇨 있는 분 계세요? 네. 지금 혹시 손 들어보세요. 있는 분? 없어요.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네. 그래요? 당뇨병이 걸리면 어떤 약을 먹죠? 당뇨에 네? 당뇨약 먹어요? 그 당뇨약이 뭐예요? 몰라요? 인슐린. 자, 인슐린을 약으로 복용을 하든 아니면 주사로 맞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먹든 맞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은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몸에 당이 많은 거잖아요. 그쵸? 당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당이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 포도당을 빨리빨리 써야 될 거잖아요. 빨리빨리 써야 되는데 이걸 빨리빨리 쓰는 방법은 이야기는 안 하고 얘가 많으니까 얘도 많이 넣죠. 그러면 얘를 지금 많이 넣어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가 또 많이 들어오니까 어떡해요?
이 당이 빨리빨리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또 많이 먹다가 저혈당이 또 왔다가 또 금방 배고프니까 또 막 먹어요. 그리고 당 수치가 올라가면 또 인슐린 먹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 그래서 당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소식. 굶어야 돼요. 굶겨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뇨병을 치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굶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나는 굶으면 막 손이 벌벌벌 떨리고 다리가 우들우들하고 저혈당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절대 그걸 할 수가 없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뇨는 일단은 굶어야 돼요. 단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단식. 단식은 단식하고 굶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단식과 굶는 것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려요. 단식은 그냥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굶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굶는 것이고 단식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안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단식을 시키는 거예요? 굶게 만드는 거예요? 단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파, 베타, 프로테인만 먹고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은 굶으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누가 굶으라고 했어요? 단식을 한번 해보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단식하고 금식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다른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떻게 달라요? 끊을 단 그만큼. 끊을 단, 얘는 그만큼. 그러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거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만 안 먹어보는 것이 사실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이해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좋은 것들 아니면 안 좋은 것들 이것을 어떻게 구별을 해서 먹는 것이 필요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암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뇨 고혈압처럼 생각을 하시라는 거 이제. 그냥 암 걸리니까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당뇨 고혈압처럼 마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대사 증후군이니까 뭐예요? 대사만 잘 되면 되잖아요. 예. 대사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럼 이 대사는 뭐예요? 에너지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와서 내 몸에 에너지를 에너지로 다 잘 쓰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못 써서 나머지 여분이 몸에 독소로 작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을 낼 수 있는 어떠한 원료를 다 태워버리면 괜찮은데 잘 안 타고 천천히 타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확 태워버리려면 휘발유가 필요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확 태워버리려면 휘발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취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휘발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뭘까요? 알파. 알파예요, 베타예요? 알파벳. 알파 베타예요. 알파 베타가 휘발유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고혈압, 당뇨, 암이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치유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피자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맛있어요. 치킨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안 좋습니까? 네. 안 좋아서 안 드시는 분? 안 먹어요. 아, 안 드세요? 오래 사시려고? 네. 아, 그래요? 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최근에 WHO에서 건강 장수 할 수 있는 1, 2, 3, 4, 5 쫙 적어놨는데 일본에다가 뭘 적어놨냐면 술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술인데 많이 먹으라고 하겠어요. 한두 잔씩 먹으라고 이야기지. 근데 우리는 이제 뚜껑을 까면 바닥을 봐야 되니까. 근데 바닥도 한 병만 보면 괜찮은데. 이야, 두세 병씩만 봐야 되니까. 쪽집 계신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아무튼 둘이서 먹으면 한 잔이 부족하게 만들어놔가지고 한 두 병씩은 까야 돼. 그래서 1번을 술이라고 적어놓은 게 이제 순환이 좀 잘 되도록 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좋다 이제 이런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대사를 잘 시켜주는 것이 일단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술을 먹든 피자를 먹든 치킨을 먹든 얘네들은 에너지 대사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성분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치킨 먹고 알파 베타 먹고 피자 먹고 알파 베타 먹고 술 먹고 알파 베타 먹고 하면 걔네들이 대사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먹는 즐거움을 즐기면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를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그냥 먹는 거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안 먹는 거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나는 또 그냥 주구장창 막 피자만 먹고 빵만 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적당하게 먹으면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대사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알파 베타를 중에서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B 복합체가 에너지 대사를 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얘네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들어오든 단백질이 들어오든 지방이 들어오든 얘네들이 다 에너지로 만들어진 데는 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 복합체가. 알파 베타 중에서 비타민 B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어떤 거예요? 베타. 베타. 알파예요, 베타예요? 베타. 네? 알파 같은데. 아, 헷갈립니까? 알파 같아요? 알파예요, 베타예요? 베타. 베타. 베타입니다, 베타. 그래서 이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베타를 섭취를 하시게 되면 에너지 대사를 완벽하게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순환이 잘 되게끔 하고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면 암세포가 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병원에서는 뭘 해요? 그냥 건강식품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네,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굶어서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굶으면 암세포만 지네들만 딱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죽어버리는데 굶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게 잘 모르고 그냥 건강기능식품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암세포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먹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커질까 봐. 근데 대사가 되고 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산소도 원활하게 공급이 잘 될 거잖아, 세포한테. 네. 그럼 암세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산소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건강식품을 안 먹는 것이 내 정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걸리시겠지만 암 걸리면 드실 거야 안 드실 거예요? 먹어야죠. 그렇죠. 막 먹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 모르면 두려운 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 두렵지가 않고 치료될 거라고 또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알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암이나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하고 싶은 쪽으로 이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몸이 좋아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이제 그냥 좋아지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가장 핵심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
아플 만큼 아파야 낫는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플 만큼 아파야 낫는다. 나는 안 아프고 나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다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근데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좋아지려면 내가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르. 대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가 안 치르고 좋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잖아. 그래서 그것마저도 욕심을 부리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욕심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 치우기 싫으시면 지금부터 잘하시라고. 몸한테. 담배 피워야 되겠어, 안 피워야 되겠어? 술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막아요. 먹어야 돼요. 그건 나가보냐고. 그래서 스트레스, 우리가 말하는 이 스트레스, 이거 거꾸로 쓰면 뭔지 아세요? 디저트가 되네? 디저트예요. 어. 디저트라고 디저트.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난 이후에 먹기 좋아하는 디저트.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게 되면 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얘가 이제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애가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럼 얘가 많이 분비가 되면 뭐가 생기느냐면 활성산소가 생겨요. 활성산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 막 싸우고 이러면 코를 막 시시 불어야 되잖아요. 호흡 횟수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들어오는 산소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활성산소량도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괴사를 시켜요.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포 손상이 일어나서 질병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병이. 이게 이제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과립부라고 하는 얘가 있어요. 과립부가 증가를 해요. 자, 우리 몸에 그 혈액 중에서 혹시 우리 몸속에 혈액이 얼마만큼 들어있을까요? 안 재봐서 모르시죠? 자, 5리터 정도가 들어있어요. 5리터에서 6리터. 헌혈을 안 해보신 분? 헌혈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안 해주던데요? 혈관이 안 나온다고? 그럼 혈관 나오게끔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혈관 안 나온다고? 아니 가서 손 대밀었는데도 안 돼. 간호사가 혈관을 못 찾는 거잖아. 그렇지. 혈관 못 찾는 거지. 다른 분 다 해보셨어요? 헌혈? 네, 해봤어요. 헌혈 하면은 혈액을 몇 cc 뺄까요? 한 350? 500cc 빼요. 네. 그러니까 5리터에서 500cc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빼는 거예요. 10분의 1. 그러니까 빼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죠? 네. 그러잖아요. 이 혈액에 백혈구가 또 있고 적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고 이제 이래요. 그러면 얘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혈액이 만들어져서 복골복인 거예요. 어떤 애는 백혈구, 어떤 애는 적혈구, 어떤 애는 혈소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얘 중에서 백혈구들 중에서 매크로파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다음에 과립구라고 하는 애가 있고 림파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얘네들은 잘 몰라도 얘네들은 알아요. 얘가 5%, 과립구 60%, 림파구 35%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얘가 증가를 해요. 60%인 얘가 증가를 해. 얘가 70으로 되면 70%로 돼버리면 임파구, 암세포를 죽이는 이 임파구가
25%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그냥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가 80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15%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성질내고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막 이러면 얘가 증가하면 할수록 여기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암 환자는 이 림파구 수치가 거의 3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막 25%막 이래요. 얘가 30% 정도로 올라가면 암은 치료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생각하고 이게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고 뭐 죽으면 어떡해요. 죽어야지. 근데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아프니까 스트레스 받고 죽은 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더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과립구가 올라가지 않도록. 근데 과립구는 이 아드레날린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기부여를 받고 아 내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얘는 올라갑니다. 그것도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스트레스도 즐거운 마음, 즐겁게 어떤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괜찮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서 내가 근육을 만들어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거운 거 막 드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건 내가 진짜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냅두면 혼자 알아서 잘 할 건데 옆에서 계속 막 뭐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웬만큼 해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동기부여는 괜찮은데 너무 과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해요.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잖아요. 공부하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네가 뭘 스트레스를 받냐? 내가 너한테 돈을 벌라고 하는데 뭘 하느냐? 너는 공부만 하고.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공부하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그 듣는 것이. 그래서 애들은 엄마 입만 봐도 그냥 스트레스예요. 입만 보고 있어도 스트레스예요. 오늘 또 뭔 이야기 하려고 그랬지?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제일 좋은 겁니다. 어차피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인생이 틀려요. 간섭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너무 많은 간섭을 하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진짜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요. 그거 알고 계세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럼 누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엄마가 받아요. 엄마가. 저희 둘째 애가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딱 1학년 가면서부터 아예 공부를 안 하더라고. 아예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수능 볼 때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오늘 수능 보는데 일본어로 쭉 찍은 게 나아요? 아니면 지그재그로 찍은 게 나아요? 이런 게 물어보더라고.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 엄마는 옆에 서가지고 그래도 일본어로 쭉 찍는 것이 맞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네가 만약 일본어로 쭉 찍으면 컴퓨터도 욕하겠다. 컴퓨터가 이제 점수 매기면서 욕할 것 같으니까 저는 지그재그로 찍어요. 다 피해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다 피해갈 수도 있어. 근데 또 잘하면 또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호로만 찍으면은 한 개가 있잖아. 그쵸? 아무튼 복골 복이잖아. 지그재그로 찍었을 때. 그래서 저는 지그재그로 찍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찍으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찍었다 하더라고. 수록도 이제 다 보고 와서 잘 맞았겠어요. 찍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수학 시험 시간이 제일 힘들대. 왜 힘들어? 라고 했더니 쭉 찍고 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수학을 푸는 시험 시간이 기니까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바로 나갈 때 해주면 좋은데 어느 기간까지 딱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내일 시험 보는데 왜? 막 이래요. 근데 저는 막 내일 시험 본다고 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고 막 미쳐버릴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투자 이랬어요. 알아서 하겠지. 내 투자. 근데도 요즘에는 학생 수가 너무 없으니까 수능 안 봐도 대학은 다 갑니다. 요즘은 수능 안 봐도 대학 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찾아서 어떤 걸 찾아서 내가 직업으로 삼을까 이것만 잘 생각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반도체학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네. 앞으로는 정말로 유능한 직업 중에 하나 반도체학과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반도체학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학과하고 의대하고 두 군데를 이제 그 서류를 다 넣어놨어요. 얘네들이 반도체학과 등록률이 0%입니다. 다 등록 안 하고 다 의대로 등록을 했냐? 의대로 다 등록을 했어요. 의대로. 그러니까 반도체학과 등록률 빵. 다 의대로. 그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의대로 가게끔 하실 거예요. 반도체학과. 거짓말 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다 마음으로는 의대 가라고 할 겁니다. 근데 자 지금 의대를 간다라고 만약에 의대하고 한의대라고 하면은 의대 보내실 거예요? 한의대 보내실 거예요? 한의대요? 한의대 보내면 안 돼. 굶어 죽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만약에 지금 보내면 6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석박사까지 하고 남자라고 하면 군대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15년 걸립니다. 15년. 그러면 15년의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정말 잘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지금 잘 나가는 직업군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사 비전 있을 것 같아요? 회계사? 없어요. 회계사 없어지는 직업입니다. 변호사 괜찮을 것 같아요? 없어지는 지금. 없어지는 직업이에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없어지는 직업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직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라고 해야지 라고 답을 했거든요. 진짜요? 이러더라고.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진짜 시대의 흐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안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직업군이 아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년퇴직을 하는 나이대가 몇 살인지 아세요? 55세. 원래 이제 뭐 그 정도로 정해졌는데 거의 대부분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에 들어가도 40대 초반 되면요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할 것이냐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 관련된 사업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건강 관련된 사업은 이게 질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의사는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 공부를 하거든요. 질병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건강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럼 전 단계면 당뇨로 안 가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전 단계면 당뇨로 안 가게끔 어떻게 관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약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게요. 맨날 가면 지켜보죠. 괜찮다고. 그래서 당뇨로 만들어. 당뇨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주는 것은 어떻게 약 처방해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약 있는 약 그냥 처방해주는 거 외에는 없다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물어봐. 저 당뇨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밖에 간호사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 다닐 때 건강에 대해서는 안 배워. 질병에 대해서만 배우지 건강에 대해서는 안 배워. 아직은 암 아니에요. 그래서 암으로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 봅시다. 지켜봅시다. 그래서 6개월 1년 지켜봐서 암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랬잖아. 그러니까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진짜 치료는 뭐예요? 건강 상태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냥 병으로 가도록 지켜보자. 뭐 둘이서 지켜보고 있냐고. 그래서 환자들은 어떻게? 아직은 괜찮대. 나는 아직은 괜찮대. 그 언제 이제 문제가 생길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냥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내셔야지 의사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가서 몇 분을 이야기합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가 만나서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뭐 한 2, 3분 만에 끝내질 않으시잖아. 그렇죠? 막 길게는 막 1시간, 2시간씩 막 이야기를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2, 3분 만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물어보면 성질 내버리니까 물어보지도 못해. 병원에 가서 자기 결과인데도 못 물어보고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엉뚱한 여러분한테만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이래. 아니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내 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검사를 했으니까 돈 주고 검사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진짜 많이 이야기해봐야 5분 하잖아요. 맞아요. 권위에 물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냥 거기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그냥 쫄지 마시라고. 당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 내두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의료도 서비스업이잖아. 잘해야지 나한테. 안 그래요? 맨날 와서 돈 줄 건데. 그런데 막 뭐라고 건강식품 가지고 두고 가면 이야기 막 성질이라 성질을 막 나대고.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가도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먹지 말라고 성질만 내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알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먹지 말라고 몰라요. 답도 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먹지 말라. 내가 이야기한 것만 해야지. 절대 막 이야기하면 당신이 의사예요. 이러잖아. 당신이 의사예요 그러면은 네 의사입니다. 이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거든요. 제가 이런 것만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병원에 보내고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제 가족에 의사가 있는데 이것만 하라고 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이것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검사를 다 시켜. 쓸데없는 검사는 다 시켜.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립구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혈관이 축소가 돼요. 축소. 그러면 혈행 장애가 일어나겠죠. 혈행이 안 돼.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이 경로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병이 생겼으니까 나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애가 분비가 됩니다. 그럼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애가 분비가 되면 얘는 부교감신경. 내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도 있고 좋아질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예. 혈행이 잘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품에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제품이 뭐가 있어요? 베타. 네? 베타. 하고 네. 나이트 커피. 뭔 뜻이요? 나이트 커피하고 나이트 커피하고. 자, 그러면 혈관을 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혈관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제품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순환이 혈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에서 치유를 시켜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얘가 치유 호르몬이에요. 내 몸을 치유시켜주는 치유 호르몬. 얘가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분비가 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불쾌감이 나타나고 아픈 데는 더 아파요. 통증. 그 다음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변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혈행이 잘 되면 체온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올라요. 체온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여기 상황에서는 체온이 떨어져요. 여기 상황은 체온이 오릅니다. 체온이 오르면서 치유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이 증상이 호전 반응. 이 증상이 호전 반응. 우리가 말하는 명현 반응. 그러면 이제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겠죠. 그럼 통증이 나타나니까 진통제를 먹으면 이게 분비가 안 돼요. 이게 이제 딱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열이 나는데, 발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게 되면 얘가 분비가 안 돼. 딱 차단. 자, 설사를 하니까 지사제를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경로가 차단.
그래서 금방 괜찮아져 버려요. 자, 발진이 일어나요. 발진이 일어나는데 또 병원 가서 약을 먹어요. 스테로이드를. 그러면 얘가 분비가 안 돼. 그래서 또 금방 괜찮아져요.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 이 경로가 차단이 돼요. 그래서 증상은 안 나타나는데 치유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은 내 몸의 체온이 낮아졌든 떨어졌든 체온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이 치유가 되는데 떨어졌던 체온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만약에 체온이 안 올라가잖아요. 호전 반응 안 일어납니다. 체온이 안 올라가면 호전 반응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야 내 몸이 좋아져요. 우리 몸의 독소는 체온이 올라가야 독소가 배출이 돼요. 체온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독소 배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라이팬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거기 막 이제 다 먹고 난 이후에 지저분한 설거지를 하려면 따뜻한 물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가운 물에 해도 됩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쫙 해놓으면 그냥 지방이 흘러서 녹아서 그냥 내려가지고 세제를 안 써도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설거지가. 근데 찬물로 해요. 찬물로 한 드럼을 써. 냉장고에 있는 물까지 다 꺼내가지고 제대로 설거지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것이 치유 반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떨어졌던 체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 반응 나타나면 내가 이겨내야 돼요? 아니면 약 먹어야 될까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견뎌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체온을 더 빨리 올라가게끔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빨리 체온을 올라가게끔 하려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번 먹으면 더 많이 먹어. 그쵸. 더 많이 먹든가 아니면 족욕이나 반신욕이라든가 뭐 온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지고 빨리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단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설사를 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 나 설사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미쳐버리겠다. 어떻게 해야 돼? 더 먹어. 그래, 더 먹어볼게. 더 심하게 나오는데. 그래? 더 먹어. 그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더 먹었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 어디도 못 나올 것 같아. 방귀 끼려고 끼었는데 똥 나와버렸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기는 방구라고 생각하고 끼었는데 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계속 더 먹으라고 이야기해. 나 지금 똥구멍이 하나 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계속 더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네가 한번 당해볼래? 똥구멍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 하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또 먹고. 더 먹어. 계속 막 더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반응이 일주일에서 2주, 14일을 넘기게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 넘기고 2주까지 넘겨버리면요,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웬만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을 해주셔야 돼. 조절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조절이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안 좋았을 때 이러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해요. 기억이 안 나요. 간은 눈으로, 신장은 혀로, 소화기계, 비위는 입으로, 폐는 코로, 심장은 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은 것도 지금 어느 부위가 안 좋으면 이 장기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 문제가 있어요. 비염이나 축농증 막 이런 애들이. 그러면 자, 폐하고 대장하고 여기 비장하고 위하고 심장하고 소장, 간하고 담낭, 신장하고 방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염이나 축농증은 대장하고 폐의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비염이 해결이 되고 축농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코만 자꾸 사장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의 문제, 중이염, 이명, 난청 여기는 신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에 부신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서 이명, 난청, 중이염 얘네들이 생기는 거예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눈입니다. 눈이 많이 충혈이 될 수도 있겠죠. 눈곱이 엄청나게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혀에 문제가 나타나. 혓바늘이 돋고 밥맛이 없어지고 혀가 막 갈라지고 혀가 엄청나게 많이 갈라져 있어요. 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화. 혹시 화병 있는 분? 없으세요? 화병 없으세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화병 없으면 안 죽는데. 너무 이제 막 억압돼 있고 막 스트레스 발산도 못하고 하면 화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혓바닥이 노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막 갈라져요. 그리고 막 이 혀끝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밥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혀의 문제는 심장의 침의 문제. 입 주위에 입 안이 막 헐고 입 주위에 부스럼이 생기고 이것은 소화기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입 주위가 막 부스럼이 생겨요. 옛날 어른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애들이 막 입 주위가 막 부스럼 생기고 하면은 입 클리어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른이 생기는 것은 입 클리어 그럴까요? 도대체 입이 얼마나 클려고 이게 부스럼이 생겨요. 그래서 위가 안 좋으면 부스럼이 생기고 입 안이 헐어요. 그래서 지금 너의 위에 위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신호를 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죠.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위가 지금 헐어 있어요. 그래서 못 먹게 하려고 입안을 헐게 만든다니까요. 그럼 안 먹어야지. 근데 우리는 다 먹어. 너는 헐는지 말지 나는 모르겠고 일단은 나는 먹어야 되겠다 하고 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나고 딱지가 생기면 저절로 떨어지게끔 놔두면 되는데 계속 건드려. 계속 건드려. 막 딱지 생기면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떼보잖아요. 그냥 떼봐. 그러면 걸려. 딱 피나 걸려. 그럼 다시 붙여놔야 붙여놨다가 또 다음날 또 떼봐. 그럼 또 끝에 가서 또 걸려. 그럼 또 다시 붙여.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맨날 떼보고 있어. 그러니까 흉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전 반응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막 충혈되고 눈곱이 많이 나오고 하면,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다음날 예를 들어 호전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보다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막 눈곱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눈이 더 안 보여. 왜냐하면 독소 물질이 눈으로 막 빠져나오니까 그냥 망막에 이물질이 막 끼어있는 거야, 단백질이. 그러니까 다 안 보여요. 나 이거 지금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거 먹었더니 더 안 보여 지금. 너 어떡할래?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실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면 그분이 더 먹겠냐고. 왜냐면 더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는데 모르면 먹겠어요? 안 먹어야 돼. 왜냐면 안 먹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먹고 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곱 더 많이 나고. 그래 모르면 어떡해요? 절대로 안 먹지.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걸 제가 요즘에 요 며칠쯤 눈이 안 보여요. 그럼 뭐 드셔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드셨어요? 알파 베타요.
뭐라고 할까요? 먹지 말고. 당연히 먹지 마라 그러지. 왜냐면 그거 먹어서 지금 이러니까. 그러니까 반응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주시면 절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내부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냥 미리서 다 알려주세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걸릴 거 아니에요? 얘네들 중에서 하나는 걸릴 거잖아. 가려움증도 엄청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가려움증. 그러니까 독소가 이제 막 피부로 빠져나오면서 막 가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서 알려드리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면 그 사람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해줬으니까 내가 참고 견뎌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 물질 얘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워버려야지. 기억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알파하고 베타를 먹게 되면 어떤 걸 먹으면 더 빨갛게 올라와요? 베타 먹으면 빨갛게 올라오죠? 네. 왜 빨갛게 올라올까요? 체온 상승을 시키는. 누가 체온을 상승시켜요? 네? 나이아신가? 나이아신이 체온 상승시켜요? 진짜입니까? 네. 아 그래요? 나이아신이 뭔데요? 답이 B3. 비타민 B3. 비타민 B3. 자, 얘가 우리 몸의 피부에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피부에 이게 다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간에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타라고 하는 제품을 섭취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자, 흡수가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흡수가 엄청 빨라요. 흡수가 빨라서 바로 흡수가 돼가지고 간에 있는 랑게르한스 세포를 자극을 시켜요. 얘를 자극을 시킨다. 간에 있는 랑게르한스 세포를 자극시키고 피부에 있는 랑게르한스 세포를 막 자극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뇌하수체가 자극이 됩니다. 여기 뇌에 있는 뇌하수체가 자극이 되면 얘가 혈관을 확장시켜라라고 하는 명령을 전신에 보내요. 혈관을 확장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보내서 내 몸에 있는 모세 혈관과 혈관이 쫙 다 확장이 되니까 빨리 빨개지는 거예요. 얘 때문에 혈관이 확장시켜준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비타민 B가 에너지 대사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으면 비타민 B가 이 음식물을 대사하는 데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빨갛게 안 일어납니다. 공복 상태일 때는 음식물을 대사하는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어제 내가 삼겹살 먹고 소고기 먹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내 몸에서 완벽하게 대사가 안 되고 찌꺼기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뭘 먹었냐에 따라서 또 오늘 먹었더니 반응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제 그냥 야채 과일 먹어서 그냥 아주 조그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공복일 때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제 스트레스를 몽땅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싸우고 나왔어요. 그러면 또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나타나니까 너 오늘 뒤져봐 하면서 막 한 2스푼만 타야 될 것을 막 5스푼만 타가지고 막 나타날 때까지 막 먹여버려요. 그래야 얘가 뭘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과부하 걸려버리면요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 스푼 두 스푼 타가지고 안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에, 어떤 사람은 2주 후에 몸이 막 비대하고 막 몸에 지방도 많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너는 오늘 그냥 끝까지 내가 그냥 나타나게끔 내가 봐야 된다. 막 배트에다가 물 타가지고 먹이면 되겠어요? 한 통을 그냥 다 먹여야 되겠어요? 아깝게 원하지. 그래서 이 경로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명령으로 혈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진짜 이게 반응이 안 나타나. 뇌가 안 좋은 사람들은, 뇌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로 왜 빨갛게 올라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타 회사도 비타민 B3 나이아신 가지고 건강식품 만드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캡슐이나 타블렛에 들어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요. 흡수율이 낮아요. 흡수율이 낮아. 캡슐이나 타블렛은 한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와가지고는 전혀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 흡수가 또 안 되는 사람도 또 반응이 느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로 때문에 빨갛게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공복일 때는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공복이 아닐 때는 안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러면 몸이 안 좋은 데가 더 빨개지잖아요. 그쵸? 이 나이아신이 거기 찾아가서 그럴까요? 얘가 살아가지고 안 좋은 데로 막 찾아갔을까? 혈관이 확장되면 백혈구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곳에 총출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 그래서 그쪽으로 백혈구가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가 더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이 안 좋으면 여기가 더 빨개지고, 무릎이 안 좋으면 거기가 더 빨개지고, 또 다른 데가 안 좋으면 거기가 더 빨개지고 이러는 것이지, 비타민 B가 살아가지고 알아서 막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 우리 몸에서는 세포들이 막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에 출동하게끔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출동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들이 문제가 있는 곳에 총 집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백혈구들이 몰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혈구들이 몰려있으니까 염증이 있는 곳하고 또 싸우겠죠. 그럼 더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래서 아플 만큼 아파야 낫는다. 안 아프고는 안 나. 어떻게 경찰들이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총탄작전을 하고 가요? 지도세도 모르게? 그게 될 수 있습니까? 막 사이렌 울리고 막 난리가 칠 건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가 반드시 그냥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나 못하겠다. 그럼 그대로 살다 죽어야 돼. 그래서 내 몸이 건강체로 변화가 되려면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 또 예. 변화가 되게끔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간절함. 내가 진짜 좋아지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 간절함이 얼마만큼이 간절함일까요? 얼마나 아픈 것이 간절함이에요. 간, 여기 있는 간, 절, 잘라. 그래서 벌려, 함, 소금을 뿌려. 간을 잘라서 벌려서 소금 뿌려. 얼마나 아픈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미꾸라지한테 소금 뿌린 거하고 똑같아. 미꾸라지한테 소금 뿌려 보셨어요? 네. 왜 미꾸라지한테 소금 뿌리죠?
네? 독을 다 빼는 거. 안에 있는 거, 몸속에 있는 거 독소 싹 다 빼내려고 해서 소금 뿌리는 거잖아요. 예. 안 해보셨어요? 그럼 막 뚜껑을 막 닫아놓고 막 이거 하는데 그냥 못 나오게 막 위에다 누르고 있잖아. 그러면 그 미꾸라지는 얼마나 힘들까요? 좋아서 뛸까요? 날뛸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럴 정도의 힘든 상황. 간을 칼로 잘라가지고 벌려서 소금 뿌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간절함이. 그럼 어떻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 해가지고 그냥 죽으면 말고 그냥 좋아지면 퍼펙트하게 좋아지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은요 그냥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근데 대부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양다리 걸쳐가지고 양다리를 딱 걸쳐. 그래서 이거 하면서 하다가 네가 먹으라고 한 거 지금 1년째 먹고 있는데 별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더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양다리 걸쳐갖고 하는데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좋아지지가 않아. 빨리 좋아지지 않아. 시간은 엄청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낫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견뎌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진짜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뭘 해가지고 안 되니까 변화시키려고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했어요 이제. 그러면 습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습관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음식 먹는 것도 또 제품 먹는 것도 습관을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걸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먹어야 돼?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항상 거의 대부분 사람들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걸 물어봐. 언제까지 먹어야 돼? 저는 답을 이렇게 합니다. 밥은 언제까지 드실까요? 그래서 밥은 언제까지 드실 거예요? 물어보면 어떡해? 밥은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얘기하잖아.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 우리 몸은 끊임없이 내가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 있을 수가 없는 거. 언제까지는 살아있는 한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살아있는 한은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한은 관리를 해야지. 그냥 기름 한 번 넣어주고 엔진오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타면 언제까지 타요? 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엔진오일을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 그래서 엔진오일 안 갈고 타고 다녀. 그럼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서요. 엔진 다 붙어버리잖아요. 엔진이 싹 다 붙어버려요. 그럼 엔진 통으로 갈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르면 항상 크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 몸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몸 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해독하셔야 돼요. 해독하고 단식을 하면 해독이 됩니다. 일단 해독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을 계속 해내셔야 된다. 집 청소만 하지 마시고 집 청소할 때마다 내 몸도 청소한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 단식을 이틀, 3일, 4일, 5일 막 굶는 것이 단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을 안 먹는 시간만큼 단식인 거예요. 그럼 내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먹고 그 다음날 낮 12시까지 안 먹었어요. 그럼 몇 시간 단식이에요? 몇 시간이에요? 네. 17시간. 네. 그러면 여기 7시에 먹었으니까 3시간 빼. 음식이 소화되고 하는 시간 3시간, 4시간.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13시간. 17에서 4 빼면 몇 시게요? 13. 13? 예. 그럼 13시간이잖아요? 예. 자, 13시간 단식 기간이잖아.
그쵸? 예. 그래서 최소 12시간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단식 상태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이 상황이 되면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수 유전자 스위치 SIR1, SIR2, SIR3 이 유전자가 스위치가 ON 돼요. 그리고 치유 반응이 많이 일어나. 성장 호르몬도 굶어져 있는 공복 상태일 때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더 젊어지고 노화가 지연이 되고 안 늙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먹잖아요.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자고 이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 안 됩니다. 노화는 빨라지고 그러니까 절대 노화를 지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복 상태를 유지할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노화가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지고 싶으면 굶어라. 굶어라. 기아 상태로 만드는 굶주림이 아니라 그냥 굶어라. 공복 상태를 즐겨라. 이래야 더 젊어져요. 근데 밥 안 준다고 성질 내고 그냥 맛없다고 성질 내고 오래 살겠어요? 절대 오래 못 살아. 그래서 적게 먹는 것도 필요한데 적게 먹고 먹는 시간만큼 공복 상태를 그 시간만큼 놔두느냐 안 놔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를 한번 시켜보려고 노력하시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는 것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손하고 입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얘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손이 집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입으로. 언제까지? 안 보일 때까지. 배부르다고 하면서 막 먹어. 배 터져버릴 것 같아 하면서 먹어. 입으로 나와버릴 것 같아 하면서 막 먹어. 건강해지겠어요? 그래서 딱 절제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절제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절제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이렇게 간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장기들이 어떠한 기능도 하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얘네들이 좋아지면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호전 반응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호전 반응이 안 일어나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내 몸에 잘못한 만큼은 대가 치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 안 치르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잘하시라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지. 나중에 또 큰 문제 생기면 또 그만큼 대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검사하셔가지고 검사 수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혈압 180이어도 괜찮다니까요. 사실은 혈압 180이어도 괜찮다고. 나이가 75세인 사람이 혈압 180인 사람한테 혈압약 줘가지고 160으로 떨어뜨렸더니 이 사람이 더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오래 살고. 그래서 왜 나이가 먹으면 혈압이 140, 150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120에 80이 10대부터 100살 때까지가 다 정상이 120에 80이냐. 내가 나이가 80인데 10살인 애도 120에 80이어야 되고 20대인 애도 120에 80이어야 되고 60대인 사람도 120에 80이어야 되고 내가 지금 100살인데 120에 80이어야 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혈압을 올리겠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까지 다 혈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서는 안 되니까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를 120에 80으로 정해놓고 여기를 벗어나면 그냥 약 먹어라. 병원이 처음 생겼을 때 정상 혈압이 180이었어요. 180이었다. 혈압 환자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수치 좀 떨어뜨려 주세요. 떨어뜨려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60으로 떨어뜨려 줬어. 그러니까 혈압이 환자가 한 20%가 생겼어. 20%가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힘들어요 이러니까 또 떨어뜨려 140으로. 그래서 40%가 생겼어. 혈압 환자가. 2000년도 초에 쟤들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까 120으로 떨어뜨려 줬어. 그래서 60%가 생겼어. 최근에 2년 전에 110으로 떨어뜨려 놨어. 110으로. 그러면 전 국민의 고혈압화. 그래서 전 국민은 다 혈압약을 먹어야 돼. 그냥 우리가 혈압계에 손만 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혈압계에 손만 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근데 혈압 올라가고 다 정상인데 혈압계 손 놓고 있으면 그냥 벌렁벌렁 아니 혈압이 막 올라가 버린다. 그럼 고혈압 환자예요? 아닌 거잖아.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혈압약을 먹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라. 당 수치가 100가지가 정상이에요. 100가지가. 그래서 알파 베타 먹었더니 120이 나와버렸어. 당뇨 환자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먹어가지고 나 120 나와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나 죽어버릴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먹어. 그러니까 너무 그런 임상창고치. 그래서 의사하고 제약회사는요 너무나 끈끈한 정이 있어요. 안 떨어져. 강력본드로 붙여져 있거든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약을 많이 팔려면요 임상창고치를 조정을 해버립니다. 임상창고치라고 하는 그걸 조정을 시켜서 어떻게 약을 많이 팔아버린다. 거기서 번 돈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의사한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약도 그냥 누군가가 인간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역에서 다닌다고 그 사람 약 써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들어가지고 혈압약 하나 어디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약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 써줄 것 같아요? 안 써줍니다. 얼마 줘야 될까요? 얼마 주면 써줄 것 같아요? 기존에 받았던 데가 2억 받았어. 그럼 내가 1억 줘가지고 내 약 써줄까요? 그럼 얼마 주면 써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회사라 하면 2억 받았으면 적어도 한 3, 4억은 준다고 해야 써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의사들은요 약에 대해서 공부 안 합니다. 누가 공부를 시켜주냐? 제약회사 직원이 시켜줘. 제약회사 직원이 약 공부를 시켜준다고 가서. 그러니까 병원 가봐.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그 옆에 약국에서 약 안 사고 우리 동네 와가지고 가지고 갔더니 없습니다 이래버려. 그러면 그 약국하고 그 병원하고 어떻게 또 끈끈한 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사들도 자기 주위에 있는 병원의 의사들한테 맨날 저녁마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막 이래요. 우리 약국으로 좀 보내주시라고. 제가 아시는 분이 서울에서도 그러고 있어. 서울대학교 앞에 신림동에서 약사분인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약대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주위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술 먹어요. 그런데 환자가 안 와. 거기 주위에 아주 약국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술 사서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안 와. 그래서 하루에 10명, 15명 온대. 세 내겠습니까? 못 내. 맨날 적자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문 닫으시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문 닫고 뭐라고 했냐. 그냥 적자 봐도
그래도 내가 서울대 약대 나왔는데 서울대 약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알바하고 있어 하면 쪽팔려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남 보기 좋은 삶을 살아. 그렇게 힘들어. 그게 잘 사는 삶은 아닌 거잖아. 노가다 해야지. 의사가 폐업을 했어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가서 노가다 할 것 같아요? 못 해요. 신기하게도 못 한다니까, 쪽팔려가지고. 근데 일반 대학 나와서 그냥 경영학과 막 이러는데 내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들어. 그러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노가다 해요, 안 해요? 해요. 한다니까. 그럼 누가 더 잘 사는 거예요? 그 체면 유지하려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픈해가지고 그냥 빚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 보기 좋은 삶을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삶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 왜 그거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면 월급 줄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씩 주면서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당연히 안 하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하면서 왜 그거 해? 막 그래. 근데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성질 나니까 그래. 돈 많이 벌까. 질투해가지고. 아, 이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릴까. 그래서 절대 남 보기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항상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 좀 하라고 해석 좀 하고 막 하라고 하면 오늘 술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약속 있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스케줄 보니까 한 달 내내 스케줄이 있어요. 밥 먹는 스케줄이. 그러니까 못해. 언제 할래요? 3월달에 보니까 스케줄 없어. 안 돼. 4월달도 안 돼. 여름 되기 전에 해야지. 여름 되면 막 휴가하고 막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크리스마스 전에 해야지. 송년회 해야 되니까 안 돼. 내년에 해야지. 죽어. 그래서 정말 내 몸을 생각한다고 하면요. 그 외적으로는 그냥 다 그냥 이야기해서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못 하신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사람하고 관계를 우선순위 1순위에 두셔야 돼요. 항상 나를 1순위에 두셔야 된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죽어서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다 없어질 거야, 동시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다른 사람 엄청 잘 살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래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없어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큰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제 큰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큰엄마만 없고 다른 사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겠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없으면 그냥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누구 핑계, 뭔 핑계, 약속 핑계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몸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보내셔야 돼요. 돈 묻어놓지 마시고 쓰면서 사세요. 혹시나 밭에 돈 묻어놓으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그거 사시라고. 밭에다 매일 한 5억을 묻어놨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5억 묻어놨는데 죽어버렸어. 자식이 그 밭을 2천만 원을 팔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자식이 그 밑에다 내가 5억 묻어놨는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얼마나 속이 타. 그래서 절대 자식들한테 몰빵하지 마시고 몸 관리하는 데 쓰시고. 근데
진짜 본인한테 돈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20만 원 기절해버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사 먹는 것은 20만 원 별거 아닌데 건강식품 먹어서 뭔가 20만 원 하니까 기절해버린 사람이다. 돈도 많은 사람이 기절. 돈 많은 사람이 기절을 해버려. 막 50억, 100억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너무 잘 모르는 그냥 아무튼 사람 자체가 뭐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돈 많이 버시면 쓰시고 몸 관리 안 돼도 쓰시고 그렇게 사세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뭐 호전받는 거 이런 거 있지? 혹시 살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왜 있거든요. 안 찌니까 얼마나 좋아요. 살찌고 싶어. 다른 사람 그렇게 살 빼기를 원하는데 안 찌니까 얼마나 좋냐. 살찌고 싶어. 자, 살을 영양분을 흡수시키는 곳이 어디예요? 소장에서요. 소장에서. 그러면 똑같이 먹었는데 살이 안 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먹었는데 영양분이 나의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살 안 찌는 사람의 특징도 있어요. 지방을 에너지로 써버리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다 거의 대부분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는데 얘를 에너지로 안 쓰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톤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물성 지방을 에너지로 막 쓰게끔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 안 찝니다. 또 살 빼놓고도 살 안 찌게끔 하려면 케톤식의 식사, 지방을 많이 먹어버리잖아요. 좋은 지방. 이러면 살 안 쪄요. 그걸 습관화 시켜버리면.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수화물, 얘네들을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얘를 에너지로 써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전장장이라고 잘 안 쓴다고. 그러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려면 어떻게 해요? 한 이틀 굶어야 됩니다. 얘 안 먹고 탄수화물 안 먹고 계속 지방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써요. 그러면 내 몸이 나중에는 탄수화물 들어와도 얘로 에너지를 안 쓰고 얘 태워서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럼 살 안 찐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분류는 장이 안 좋아. 장이 안 좋아서 살이 안 쪄요. 그러면 이 소장에 있는 세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정상으로 복원시키셔야 돼. 그러려면 해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막대기여도 해독해야 돼. 몸이 너무 빼빼하니까 나는 더 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몸의 독소를 빼서 세포들이 정상화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을 안 해도 될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내 몸에 독소는 다 쌓여 있으니까 해야 돼. 그래서 몸이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게끔 하려면 청소부터 하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해독부터 하셔야 돼. 살 안 찌는 분도 해독하셔야 되고 살 빼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해야 되고 병 있는 사람들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내 집이 일주일 정도 집에를 안 들어갔어. 집안에서 사람이 안 살았어. 그러면 청소 안 해도 됩니까? 안 살았는데? 안 살았는데 청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일단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아, 창문 열어야 돼요? 근데 안 살았는데 왜 청소를 해야 될 상황이 될까요? 그 먼지 어디서 왔을까요? 집 안에서.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음식 예를 들어서 좋은 것만 먹었으니까 내 몸 청소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안 먹어도 어떡해요? 안 먹어도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대사를 하잖아요. 또 다른 애들하고 계속해서 생성되는 안 좋은 세포들도 같이 싸우고 죽이고 세포들도 대사하면서 똥 오줌 쌀까요? 안 쌀까요? 싸요. 얘네들이 밖으로 배출 안 시키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좋은 것만 먹었으니까 내 몸에 독소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
다 하셔야 돼요. 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청소하는 것을 그냥 주기적으로 집 청소만 매일마다 하지 마시고 몸속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제품을 네. 그 유라는 제품을 먹었을 때는 유가 뭔데요? 유산하라고 네. 그거를 먹었을 때는 네. 배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는 야 네. 이거 먹어서 그래도 배가 안 나오나 봐. 배가 이러면서 되게 만족감을 갖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제품 알파베타를 네. 한 몇 개월에 걸쳐서 다 먹었어요. 네. 근데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왜 배가 나올까요? 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캡슐, 타블렛. 자, 이것들의 흡수율, 몸에서 하는 흡수율. 한 많아야 한 15% 정도 돼요. 15%. 진짜 그나마 좀 잘 된다고 하면 20%. 얘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존에 유 땡땡 제품을 먹었어요. 자, 몸에 대사가 돼요, 안 돼요? 배가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반응이 네.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자, 흡수율이 이제 높아갔잖아요. 이제 제품 알파베타를 먹었어요. 몸에서 대사가 막 일어날 거잖아요. 대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쓸모없는 독소, 지방들 이런 것들을 막 분해시키면서 막 빼내려고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 대사시키면 가스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아. 활성산소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속에 우리가 시골에 시궁창이 있는데 그때서 보니까 우리 깨끗해요. 그때서 보니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뒤집어 버려. 뒤집어 버리잖아요. 해보셨어요? 예. 좋은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괜찮아요? 엄청나게 막 돌아버릴 정도로 그 냄새가 독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몸을 알파베타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몸을 그렇게 막 뒤집어 가지고 대사를 시키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가스가 생기고 막 부글부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설사도 설사 나오죠. 독소가 이제 배출되니까 독소가 배출이 됐는데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단단한 편으로 내보내야지 하고 예측을 시켜놓겠어요. 내 몸에서 안 좋으면 설사로 빼내야지. 그래서 설사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소. 근데요, 우리가 네. 보통 먹으면 보통 한 30분 동안 열감도 있고 빨갛고 이런데 네. 그런 사람들은 왜 3시간이나 근데 이제 그분이 타일 계통을 일하거든요. 타일 계통 일하는 사람 얼마나 몸에 독소가 많겠어요. 3시간이나 그렇게 빨갛게 3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제가 어떤 분은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먹어보라고 했더니 강의 1시간 후에 가야 되니까 먹어본 거예요. 강 가서도 이게 안 가라앉는 거예요. 좀 있으면 가라앉으니까 안 가라앉는 오후까지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계속 했대. 교수님 술 드셨어요? 아니 안 먹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일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타일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간이 안 좋으면 머리를 떨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까지 너무 심해지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본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빼내는 해독을 하셔야지. 그래서 반응 안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반응 나타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타날 거면 해야 살아. 그래서 아파야 살아. 아파야 낫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플 만큼 아파야 낫는 거. 절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시궁창에 물 밖에서 보니 깨끗하고 있는 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속은 그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쌓여 있는데 겉에서 깨끗하니까 그럼 그 물 떠갖고 먹어도 됩니까? 시궁창에 그 물 떠서 먹어도 돼요? 안 되잖아. 이미 다 썩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그래서 정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러면 왜 알파 베타를 먹었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지. 그런 반응이 일어나니까 나 안 먹을래. 그래서 나 유땡땡 계속 먹을래.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잘 알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